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들 보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정책 과정과 지식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딱딱한 주제일지 모르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의 입장에서 지식이란 무엇이고 지식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정책 과정을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음,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지, 정책 과정과 어떤 연관성 있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15분 정도의 강의로 4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삶의 지혜, 또 지식의 탐구, 또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정말 멋진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줌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보와 지식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정책이라는 게 환경의 변화나 참여자들의 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다양성, 변화, 그리고 정책 과정의 복잡성,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행위자로서 어, 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책학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세는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정책 문제를 재구조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어, 정책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출발했던 1950년대 이래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과정과 환경을 이해하고 정책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산출하게 한 노력으로 다양한 정책 모형들이 개발되고 제시해 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정책학자들이 어떤 정책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문제를 재구조해야 한다. 정책에 관련된 지식을 재구조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구조화한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 모든 어떤 어, 구조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내는 것, 또는 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구조화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지식을 얘기하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나 정보를 잘 분석하고 처리해서 리더에게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하는, 이거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구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화된 것을 다시 정책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이나 또는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좀 더 재구조화라는 말이 의미를 좀 더 보강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왜 필요하지? 정책 과정에서 지식은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분명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한번 출발을 해 봅니다. 인간이란 유일하게 알을 추구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지 능력과 함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호기심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기심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세계를 발굴한 힘으로써 인간이 AI를 능가하는 영역이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식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서 인간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동안 인간이 답습해왔던 관습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있잖아요.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통신 기술이 기반이 된 새로운 영역의 발전은 뭐 책, 학습 방법, 음악, 영화, 지식 탐구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또 데이터 저장이나 분석, 전파, 공유 등의 물론이고 새로운 관계와 추세를 식별해내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통신 기술이 기반이 돼서 데이터 시장에서의 데이터의 어떤 저장이나 활용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간의 관계나 추세를 식별해내서 발전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기술의 속도, 수용 속도는 이제 점점 디지털화, 데이터의 활용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는 정보를 발견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비용을 제로를 만들어 보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내잖아요. 물론 조금의 돈은 내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어, 데이터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정보의 홍수를 초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를 또 잘 활용하면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변모시키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성공하고 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잖아요. 또한 디지털화는 생산과 거래의 환경을 바꿔버렸다. 피라미와 상어가 정면 대결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런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피라미와 상어의 정면 대결 세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호기심, 정보통신 기술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나 호기심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 혁신적인 세상을 탐구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과 가져온 지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어떤 거였는지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환경을 바꿨다. 앞에서 얘기했던 조그마한 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대결에서 소기업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디지털화가 가져온 효과 아닙니까?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 챗GPT와 교육시장, 스마트 스토어와 대형 유통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을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피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는 DVD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우편을 이용한 소규모 DVD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DVD 대여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넷플릭스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이나 고객들의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욕구, 동향, 성향, 어떤 흥미를 가지는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기업이 됐고 블록버스터는 결국은 TV 시장에서 파산 신청하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피라미가 상어를 이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창출과 시장 저장이 용이해졌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험을 드러내고 축적하기 용이해졌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문서나 종이, 경험, 후전 이야기 같은 형태로 지식이 창출되고 저장되어 왔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접근성이나 보존성이 크게 향상됐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또한 지식의 검색과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실시간 검색과 자동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이 냈잖아요. 아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어떤 실시간에 어떤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이 내서 그게 활용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검색 엔진, 내부 위키, 인트라넷,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상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협업과 지식 공유 방식이 바꿨다. 혁신되었다. 시간, 공간 간의 차이를 극복해버리고 실시간 협업이나 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협업 도구, 클라우드 문서 공유 시스템이 제공하는 환경 아닙니까? 데이터 기반의 지식 창출, 경험에 의존해서 이렇게 했던 뭐 결심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보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AI 분석, 또 지식의 공유, 문화 등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이걸 우리가 디지털이 가져온 지식에 대한 관점들의 변화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식이란 뭔가? 뭐 국어사전에서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어떤 사물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을 인식이 말하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판단의 세계다. 사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의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자가 가진 어떤 개념이나 관점 또는 환경, 시대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크만이라는 학자는 1997년에 지식이란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는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나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죠. 지식이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즉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론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학식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드러크가 얘기했네요. 미 육군은 작전의 의미 또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학습, 경험, 관습 및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고 숙련된 판단을 전문적으로 숙련된 판단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든 지식의 정의는 뭐 이렇습니다. 더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식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식이 뭐지?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종류를 우리가 딱 구분하면 지식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암묵적 지식, 명시적 지식이란 말 어찌 보면은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돼. 지식을 암묵지, 명시지라고도 해. 암묵지나 형식지라고도 해. 그래서 암묵지, 명시지 이걸 뭘 어떻게 비교할까? 제가 빙산의 일각으로 한번 비교해 봐요. 보이지 않는 빙산은 암묵지야. 물속에 잠겨 있잖아요. 또 보이는 빙산은 명시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암묵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구나. 명시지는 외부로 표현된 지식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 지식은 개인이 알고 있는 것, 인생 경험이나 훈련, 친구로부터 얻은 어떤 독특하고 개인적인 지식 창고예요. 개인의 직관력, 통찰력, 정신적 기민성 등이 이제 암묵적 지식입니다. 명시적 지식, 디지털 수단으로 구성된 것,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소문화된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